은퇴 후에 알아야 할 미래사회 디지털 뉴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뉴딜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정책으로 펼쳐지고 있고 시니어들이 어떤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지표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쉽게 디지털 뉴딜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타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은퇴 후 삶에 어떤 것들이 현실 속에서 구현될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데이터에 대한 산업이라든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건수라든지 사물 인터넷이죠. 또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통제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커튼 닫아줘, 커튼 내려줘, 이런 거라든지 TV 켜줘, 이런 부분들, 불 켜줘, 이런 것들이 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5G가 이제 더 늘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구축이 되는데요. 최근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량이나 속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에 대한 것들이 더욱더 중요해지는데요. 이런 인프라를 정부에서 깔아줌으로써 스마트 라이프를 구현해 가겠다는 것이 4차 산업혁명, 특히 디지털 뉴딜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우리들이 흔히 하는 인공지능 스피커인데요. 예를 들어서 TV인 경우에 TV 틀어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시니어 입장에서는 말로 하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네이버 검색인 경우에도 검색 치는 것보다는 말로 하시는 게 편한데, 물론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식하는 인식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TV 틀어줘 했을 때 굉장히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어들이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예를 들어서 부모 사랑 효돌이라는 반려로봇에서 추구하는 그 빅데이터를 보면요, 시니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화의 양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대응 그 모듈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글에서 언어를 바꾸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음성 인식에 있어서도 이러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 이러한 말로 하는 것들이 시니어의 삶에 있어서 편의성을 제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의료 서비스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비대면이 늘어나고 정부 정책이 재가에서 서비스를 받게 한다든지 1차, 2차 진료기관을 나눈다든지,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교류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원격 상태를 통해서 상담을 하거나 미리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환자의 시간이나 비용을 줄여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암 유전체를 확보하는 건수조차도 지표로 삼고 있는데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더욱더 어려운 질병 같은 것을 우리가 데이터에 의해서 극복하고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가 세 번째 키워드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은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최근에 제가 지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방을 가는 동안에 뭘 했냐면 유튜브 같은 거 시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로 많은 금융 거래도 하고요. 특히 이제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도 할 수 있고 검색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을 휴게소에서 보니까 차박이 가능하니까 차에서 잠시 쉬는 이런 것까지 하는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불편한 게 무엇이었냐면 운전이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거리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단속 구간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80km로만 갈 수 있는 기간이 뭐 한 10 몇 킬로 이렇게 되는 구간들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잘 안 쓰지만 크루즈 기능을 썼습니다. 크루즈 기능은 아시다시피 속도에 대한 기능만 현재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더 나가서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동하는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방 안에 앉아서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금융거래, 교육, 정보, 회의,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차는 알아서 이동하게 되면서 그 이동 시간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운전에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도 지표로 산정되고 있고 최근 4차 산업혁명 개발 속도와 함께 이것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고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어떠한 정밀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볼 부분은 은행 거래입니다. 시니어인 경우에 최근에 부모님들을 살펴보시면요. 오프라인에 가셔서 통장을 찍어서 보시는 80대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그 불편함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은행에서도 이제 푸시하는 것도 있지만 문자로 얼마를 입금했는지 받았는지를 볼 수 있고 간단하게 클릭을 할 수 있다면 이 활용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최근 시니어들의 주식 이용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최근 IPO 공모에서 70대의 비중이 가장 컸다라는 기사도 어젠가 뉴스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외로 시니어들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인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조금 옮기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데요. 이때 놀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 클릭 몇 개만으로 외국의 주식을 살 수 있고 특히 그 환전을 쉽게 할 수 있으며 금이나 굴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더 나가서 위험성 있는 금융자산까지도 클릭 몇 번만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를 교육을 통해서 또 안전한 교육을 통해서 점점 늘어날 거고요. 최근에 또 시니어들이 어떤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도 클릭만으로 미리 식사를 대체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지나가다 보면 반찬 가게가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이 반찬 가게는 잘 장사가 안 되겠거니 하고 지레짐작을 했는데요. 웬일입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바로 온라인에서 주문을 미리 해서 예약제로 주문한 것만을 팔고 있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동네 지역 상권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그런 비대면 온라인 쇼핑 사업을 하고 있는 반찬 가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너무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이제부터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해야 할 것은 스마트폰 중심으로 점점 빨리 이용을 하고 집안에서의 그 IoT라든지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되겠구나. 그리고 보신 것처럼 비대면 금융이라든지 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그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고 습득하는 능력들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차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바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시니어 삶에 있어서 어찌 보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표를 만든 그 근본적인 배경을 디지털 뉴딜에 대한 공감대를 늘리는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시니어들도 은퇴 후에 살아갈 바뀔 세상에 대해 우리가 미리 이해하는 작업은 빨리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물인터넷, 5G, 음성인식, 원격 의료, 자율주행차, 인터넷, 은행 쇼핑 이러한 키워드들을 이해하고 이것을 실생활에서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그 속도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맞물려서 더욱더 빨리 활성화되겠구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